안녕하십니까. 고정포 예비후보 선거서부터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윤군대입니다. 먼저 신중에도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한민국의 유튜브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회를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예비후보님은 KBS 이수화와 사회부장, 통국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평택시을 권혁부 예비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기자로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 마이크 빼어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곳이 많았는데 오늘 고향 언론인 여러분들을 뵈니까 한결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추우신데 이렇게 오셔서 제 말씀을 들어주신 점에 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무장이 소개하신 바대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으로서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예비 등록을 한 권혁부입니다. 저는 행성읍이 고향이고 현재 그곳에 본가가 있습니다. 개성초등학교와 평택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대 신문방송학과로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한 뒤에 KBS 기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전반을 커버하는 저널리스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은 남북 대치와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매우 심대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 입법 독단은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소모적 정치 투쟁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판은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이 제 시각이고 판단입니다. 여기에 경제 여건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의 복합적인 해외 요인까지 겹쳐져서 매우 어렵고 불안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의회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현안으로 등장해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절벽과 초고령화 사회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이런 현안에서 비롯되는 지역의 의료,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등의 불비와 불균형은 정책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절실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이면서도 자치 행정적인 난제들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저널리스트로서의 문제의식을 쏟아부어 새 정치를 열어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택의 현실을 꿰뚫어보고 문제들을 찾아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앞에 자부합니다.
어두운 곳은 밝히고 굽은 곳은 펴는,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하는 인본이 제가 추구해온 삶이었습니다. 깨끗한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부채도 없는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인생의 대미를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학자는 성공의 유전인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열정으로 현장을 뛰며 나라와 평택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모 형제들이 영위해온 고향 평택에 무언가 기여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없지 않았지만 중앙 언론의 길을 가느라 고향에 대한 부채 같은 마음은 늘 갖고 있었기에 생의 마지막을 쏟아부어 고향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반드시 과거의 지향의 답습은 철저히 배격하고 미래지향적인 평택을 굽힘 없이 대변할 것임을 평택 시민과 고향의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심장입니다. 평택은 반도체 굴기의 한국 경제에 두뇌가 있는 곳입니다. 이에 기반하는 사회, 교육, 문화, 교통이라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 정책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평택 발전은 우리 평택 시민들을 넘어서 국가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 곤욕부의 생각이고 결심입니다. 특히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지켜와 본 어른의 입으로 청년을 말하겠습니다. 청년의 내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펼쳐갈 공약은 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추후에 여러분 앞에 밝히고 가감없는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담아 낼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평택에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한국에는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 2가지 정도를 펼쳐 나가려고 한다는 점만은 우선 말씀드립니다. 평택에 의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평택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평택을 꿈꾸고 있습니다. 평택의 랜드마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회에 진출해서 내 고향 평택과 나아가 조국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구 후보님 부각을 드리고 있으니까 따라붙는 친구가 아닐까요? 그러면 네? 따라붙는 네. 친구가 아닌데 그러면 네. 유이동 의원하고의 경쟁에서 네. 과연 권혁구 후보께서 유이동 의원이 뭐가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궁금하신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저는 짧지만 깊은 검토 끝에 내가 나서야 하겠다는 결심을 거쳤습니다. 그 결심과 함께 내가 출마할 곳은 내가 자라고 공부한 고향에 뿌리를 내려서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고, 직능별 대표를 뽑는 비례대표에서 나를 배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거부하겠다는 말을 단호히 주변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이동 현 의원과 여러 면에서 제가 이제는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당당히 경쟁을 통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후와의 이동훈은 그렇게 사후와의 경쟁에서 필승 전략 같은 게 있긴 한가지만 필승 전략이요.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평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 여러 의회를 진출한 이곳 지도자들하고는 달리 제가 함께 호흡하면서 밀착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선택받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부족한데요. 그거 말고, 네. 간단하게,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글쎄, 이건 공천이라는 건 당내 역학관계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시민이고 깨끗합니다. 아니, 잠깐.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분들한테, 가끔 나는 물레방아, 잘 익은 과일, 페이스북, 이런 거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나는데, 제가 나이 문제로, 흘러간 물이 어떻게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고정관념이 갖는, 부지입니다. 물레방아를 돌린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되도록 그 물이 지금도 그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 핸디캡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도, 장년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인생이 쌓아온 삶과 경륜, 그 지혜는 쌓이지 않고는 생기지 않은 자산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농익은 과일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야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언론인들이시니까 페이스북을 잘 보시겠지만, 저는 2019년 코로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의 청와대 앞에 가서 머리를 삭발하고, 이대로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고 위기를 헤쳐갈 능력이 없다. 그래서 투쟁 차원에서 나서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함께 아스팔트 투쟁을 했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좀 한번 돌아보시면 번역부가 뭘 생각하고 지금 나라를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밝혀놓은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유동 현역의원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입니다. 네. 시작부터 다르다라고 슬로건을 내신 것 같은데, 국회에 입당하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며, 국회 상임위는 또 어떤 분에서 하고 싶으신지 간략히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여러분들, 국회 없으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바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제가 보는 시각도 봅니다. 국회의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구사회의 현주소를 보더라도, 봉사적인 차원의 의회 활동과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국회 개혁에 최우선적으로 제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상미 활동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다른, 저희 동료나 후배, 선후배 기자들하고는 달리
저는 사건 분야에서 사회 현상과 국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취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제일 잘한다는 방송통신 분야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상위 계정에 지휘부가 검토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으로 그렇지 않은 곳을 지원해서 세상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 현안을 찾아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사람의 지식 역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부닥쳤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만은 저는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평택이 국가 안보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밤에 북한이 동해안으로 또 인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좋은 자문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남북 통일을 외치는 것이 남북 통일의 부정적이다. 그래서 대북 문제는 NCND 전략으로 나가자는 게 제 주장이고, 그런 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우리가 너무 얘기를 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떠들고 나오고, 모르는 척하면 동족끼리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한때는 유명한 그 봉두환 앵커를 포함해서 강원영 목사님과 국민 핵개발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 1인당 10,000원만 내면 우리는 1년 안에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국민이 핵을 만드는 것은 국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세계 정치 역학관계 때문에 도중에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북한에 관한 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북한이 지금 핵을 쏘아 올리는 것은 대내외를 향한 것이긴 하지만 대내적인 요인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포함한 각종 제재를 뚫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지,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절대 도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담보하고 파멸을 담보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성이 어느 정도 독재 권력을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게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사항 하실 내용을 보시면 없으시면 지역에 관해서도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쯤하고 네. 다음에 네. 좀 언론하고 좀 얘기할 그런 시간과 공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때 바로 좀. 이제 이런 회견 형식은 좀 딱딱하고요. 저도 출입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프리하게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소스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그럴 때 소스나 기자분들이 원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히 인사드리고요. 이로써 국회의원 김용포 예비후보님의 수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일정을 하면 잡아서 사담의 형식이나 간담회 형식을 자리를 마련해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